네, 이게 조동사가 오늘 나갈 분량이 많아서 네, 달려야 돼요. 자, 조동사이고 조동사는 그러니까 조동사의 개념 자체는 현재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없는 거, 그러니까 현재에 없다라는 건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거나 대부분 이제 미래에 대한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래에 가능할 거다, 미래에 예상된다, 미래에 허가한다, 이제 그런 뉘앙스가 됩니다. 그래서 can을 우선 보면 can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여건이 허용된다라는 건데요. can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일단은 I can do it이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 할 수 있으니까 무언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것이 가능하다 생각하니까 허가를 해주는 거고 이거를 허가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해보지 않겠니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추측은 이건 어차피 이거는 네, 모든 조동사가 다 추측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서 can은 이제 이렇게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이고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이럴 것이라는 가능성, 가능하니까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허가를 하는 거고 허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이렇게 제안도 이제 하는 거고요. 이 네 가지를 크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제 이 개구리가 지나가는 개구리 만나서 너 만날 수 있어. 이제 이거거든요. 나는 내일 너를 만날 수 있어. 오늘 밤인가? 네. 어, 나는 오늘 밤 너를 만날 수 있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요. 예요. 자, 그럼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어, 나는 만날 수 있다. 너를 오늘 밤. 이렇게 하겠죠. 영어로 하면 I can 이거 I can see you tonight 이렇게 됩니다. I can see you tonight.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적인 능력 여건이 된다. 그리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어렵진 않아요. 능력은. 그래서 이제 차가 있는데 공장에서 음, 공장에서 그 공장은 하루에 1000대의 차를 생산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공장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그 공장은 할 수 있다. 생산할 수 있다. 요거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공장은 생산할 수 있다. 1000대의 차를 하루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각자 자리에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The factory can produce 1000 cars a da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대의 차를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펭수가 가능한 한 빨리 거기로 갈게 라고 하면서 뛰어갑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요거는 사실은 나는 거기에 갈게 라고 해서 이 펭수의 어떤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가겠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요거는 will을 써서요. 나는 거기에 갈게. 그러면 우선 요걸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will go there. 가능한 한 빨리,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러니까는 이걸 전체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I will go there. get there, go there 두 개 다 하셔도 되고요. I will get there as soon as I can.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I will get there as soon as I can.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can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캐나다는 매우 추울 수 있어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면은 캐나다는 일 수 있다, 매우 추울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캐나다 그리고 조동사 can 매우 추운. 그러면 매우 추운이니까 very, very cold인데 이제 동사가 필요하죠. 비동사가 들어가서 Canada can be very cold.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Canada can be very cold. 네. 자, 그 다음에 요 언덕을 이렇게 보니까 저기에 저 언덕에 바람이 꽤나 부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언덕에는 바람이 몹시 불 수도 있다. 요거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날씨나 어떤 시간이나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이슬로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바람이 부는 영어로 windy, windy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it can be windy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수도 있다는데 몹시 불 수도 있다. 그 언덕에 이제 요거만 맞춰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It can be quite windy on that hill. 이렇게 됩니다. 저 언덕에 바람이 꽤나 불 수도 불겠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문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해보는 거니까, 이거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can be quite windy on that hill. 이렇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진을 안 바꿨구나. 바꿔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자, 너 진심이 아니겠지? 농담이겠지? 이제 너 지금 말한 거, 그 농담이겠지? 라고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 농담이겠지? 라고 해서, 요거는, 이걸 왜 안 바꿨을까? 네, 요거는 요건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그냥 보겠습니다. 근데 어려운 표현인데 많이 나와서요. 그 미드나 그런 데 많이 나옵니다. 영화에. 그래서, You can be serious. 요거입니다. 너 그거 진지한 게 아니겠지? 이제 요렇게 돼서요. 너 진심이 아니겠지? 농담이겠지? 라는 것을 you can't be seriou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You can be serious.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에서 가능성으로 갖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허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서 제자리에 앉으세요. 지금 갈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앉을 수 있다. 나의 자리. 나는 간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영어로 만들면 당신은 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You can sit, you can have my seat. 이거죠? 네. You can have my seat. I'm going now. 이렇게 됩니다. 네. have my seat. take를 써도 되고요. have를 써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have와 take에.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이거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이 의자 제가 앉아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can I take this seat? 이렇게 this table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자, 요거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You can have my seat.
I'm going now.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허가인데요. 이제 요거는 인턴에 나오는 건데, 이게, 이게 전직 회사 부사장,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 이제 인턴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젊은 사장한테 정신적 혹은 그 이렇게 일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같이 출장을 가서 이제 이 사장의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차 한잔 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건데 뻘쭘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아유 그냥 편하게 그 침대에 누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당신은 누워도 돼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누워도 돼요. 누워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You can lie dow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ie down 해서 눕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You can lie down. 그래서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도 저도 아직 습관이 그렇게 들어서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 우선은 너는 누울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 누워도 돼 이렇게 허가의 뉘앙스로 두 번 거치거든요. 저도 can 자체가 능력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근데 이제 저도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 누워도 돼. 이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이걸 한번 딱 봤을 때 그렇게 말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You can lie down. 네. 그래서 이제 can이라는 것이 능력에서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허가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보통 추측은 기본적으로 조동사는 다 추측입니다. 추측의 뉘앙스가 다 들어가요. 추측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에 그 추측의 레벨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100% 추측, 50%, 70%, 80%, 50%, 40% 이런 뉘앙스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팽스가 이베스가 이 근처로 들었는데 그러고 막 헤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는 길을 잃었을 리가 없다예요. 그러면은 잃을 리가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잃었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여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have PP 형태 have PP 형태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는 일리 없다. 그는 일리 없다. 그러면 he can't have missed the wa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딱 나오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직역을 해서 그는 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그는 길을 잃었을 리 없어. 이제 요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추측의 뉘앙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장만 하나 딱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문맥적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길을 잃었을 리 없어. He can't have missed the way. 이거죠? He can't have missed the way. 자, 그 다음에 어, 캔이 능력, 가능성, 허가, 뭐 제한도 있었고요. 이제 추측까지 이제 갔죠. 자, 이렇게 된 상황. 이게 허가와 제한은 비슷비슷해요. 허가와 제한. 그리고 가능성과 허가. 그러니까 이거를 딱딱 구별해서 문장을 이건 허가 문장이야. 이건 가능성 문장이야. 그렇게 따질 수가 없이 애매하게 돌아갑니다. 쿠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능력, 약한 가능성, 약한 허가, 약한 제한 그래서 요거가 다 그냥 비슷비슷한 의미이고 그냥 캔보다는 좀 약하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음,
우선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고요. 능력이죠. 그래서 하지만 과거형 could가 쓰였다고 해서 반드시 요 할 수 있었다의 뉘앙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거야. 요렇게 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약한 능력이에요. 문이 잠겨 있었고 나는 열 수 있었다. 이거 약한 능력보다는 그냥 과거인데요. 제가 잘못 썼네요. 그냥 과거입니다. 캔의 과거. 문이 잠겨 있었고 나는 열 수 없었다. 그러면 문은 잠겨 있었다를 영어로 하면 The door was locked and 나는 문을 열 수 없었다. I could not open. 이렇게 되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The door was locked and I could not open. 과거에 문이 닫혀 있었고 과거에 나는 문을 열 수 없었어. 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캔의 과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어예요. 너는 말할 수 있겠니죠? 너는 말할 수 있겠니? 그러면 요거 먼저 말을 하면 너는 말할 수 있겠니? 무엇이 일어났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이거이고요. 그럼 너는 말할 수 있겠니? 나는 말할 수 있다이죠. 그러니까 I could tell you what happened. 이렇게 됩니다. I could tell you what happened. 이 문장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내가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가능성이기도 하고 캔의 과거이기도 하고요.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틀린 게 좀 많네요. 오늘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I could tell you what happened. 캔과 could는 제가 그래머지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류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능력, 가능성, 허가, 제한. 그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가를 하겠고 허가를 하는 마음이니까 제한을 하겠지. 그렇게 요거 자체를 그거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거는 그 will, should 그쪽이 어렵죠. shall 이쪽이 어렵고요. 자, 이제 약한 가능성입니다. 우리 이제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다에서 살짝 뒤로 발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짝 뒤로 발을 뺀다는 것은 아, 확신이 좀 덜 없는 거고 확신이 좀 없는 거고 없으니까는 어, 지금 현재의 확고한 분명한 위치에서 발을 빼는 거니까 캔에서 쿠드로 가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어질 수 있을 거다. 지금을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We could say goodbye now. 이렇게 됩니다. We could say goodbye now. 그래서 그래머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now가 있으면은 현재로 딱 보셔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하면서 얘는 할 수 있었다 과거인데 얘가 현재인데 이게 어떻게 되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We could say goodbye now.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몇 시죠?예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could는 이게 가능성 같기도 하고 되게 애매하지만, 네. 지금 몇 시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는 can을 could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자, 문장을 보면 could you tell me the time? 이렇게 됩니다. Could you tell me the time? Could you tell me the time? 그래서 요 시간 몇 시예요? 그럼 what time is it now? 요거 우리 저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could you tell me the time? 요거나 do you have a time? 요것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do you have the time? 좀 예전에 뭐야 시간 있다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시간 몇 시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네, 그런 오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Could you tell me the time? 요거 Could you tell me the time?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could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can의 뉘앙스에서 살짝 뒤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can이 아니라 could로 쓸 때는 저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살짝 뒤로 더 뺀다. 즉 거리가 그 사람과 나의 거리를 더 넓힌다라는 것은 더 조심스럽게 물어볼 때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can you 이거랑 could you 이거랑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be able to인데요. 이게 그 조동사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미래의 뉘앙스입니다. 미래에 할 수 있고, 미래에 가능하고, 미래에 허가하고, 아주 바로 앞에 미래여도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네. 이게 이 조동사 투 부정사랑 되게 연관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동안에 왜 조동사랑 같은 뜻을 가진 거 can은 be able to 부정사 뭐 must는 have to 부정사 뭐 be to 부정사 뭐 ought to 비정사 뭐 need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해서 투부정사가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이렇게 전치사 to가 목적 미래에 갈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전치사 to에서 만들어진 투부정사가 이제 미래의 뉘앙스를 만드는 거고 미래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조동사와 그래서 투부정사가 섞인 이런 be able to, have to, ought to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자, 오늘 밤엔 못 갈 것 같아요예요. 그러면은 이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 갈 것 같다가 아니라 못 갈 것 같아요여서요. 이건 문장을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be able to와 can을 같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be able to와 can을 같이 쓰면은 안 돼. 같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같이 써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going to가 나오고 이런 to 뒤에 be able to 이렇게는 쓸 수가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요 going to 뒤에 can make 조동사가 이 투부정사 뒤에 이렇게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러니까 요렇게 뭐 오늘 밤에 할 수 있다, 갈 수 있다. be able to make it tonight, can make it tonight 할 수는 있지만 그 앞에가 예를 들어 투부정사 be going to 뒤에 또 이걸 쓰려고 하면은 이제 요렇게는 안 되고 요거만 이제 가능하다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I'm not going to be able to make it tonight.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제 요 문장을 했습니다. 아실 거예요.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 뒤에 be able to 나와도 투부정사 뒤에 조동사 can이 나와서 요런 구조로는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될 거다입니다.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예요.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이것도 그냥 문장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 be able to be okay again, can be okay again 다 되지만 다 괜찮지만 실제로 요 will 조동사잖아요. 그래서 will 뒤에 또 다른 조동사 can을 쓸 수가 없어서 요런 상황일 때는 얘랑 얘랑 쓰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will be able to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be able to와 can을 좀 비교를 하자면 be able to는 실제로 한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일 때 be able to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다시 괜찮아질 거야는 뭔가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나는 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합격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기보다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거일 때는 be able to를 이제 씁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좀 더 반영돼서 조금 더 확실한 거, 구체적인 거는 이제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be able to를. 왜냐하면 그거랑 똑같아요. be going to와 will의 그 뉘앙스의 차이. 그 be going to는 그래도 조금 결심하고 결정됐고 조금 현실성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실성이 조금 더 가깝고 will은 be going to보다 좀 멀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따졌을 때 현실성으로 가능한 것,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나의 일상적으로 따졌을 때 be able to가 좀 더 가깝고 조금 먼 게 can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헷갈리시면 be going to와 will을 딱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저번에 설명드렸고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거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메이인데요. 이 메이는 사회적, 물리적 혹은 외적, 사회적이나 물리적이라는 게 나의 밖의 거잖아요. 외적인 거. 그 외적인 장애가 없다. 방해하지 않겠어. 장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애가 없으니 해도 되고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할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장애가 없으니 가능하겠죠.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밖에서 외부적인 게 방해물이 없는 거예요. 장애가 없으니까 그거 할 수 있고, 장애가 없으니까 허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원은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너의 앞날에 장애가 없길 바란다.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예문으로 보겠지만 너가 행복하길 바래 혹은 너가 꿈을 이루길 바래는 그때 이제 메일을 쓸 때 너가 행복하도록 어떤 장애물이 없길 바래. 그래서 행복하길 바래. 이제 그거입니다. 너가 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외부적인 장애가 없으니 외부적인 장애가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고 외부적인 장애가 없으니 이렇게 하는 게 허가해. 그리고 외부적인 장애가 없이 이러길 바란다. 요거입니다. 딱 이거. 메일을 딱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문을 보면 이제 가능성입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없는 거죠.
자, 이거 보면 당신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올지도 몰라예요. 뭐 가능성인데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어떤 외부적인 방해가 없어. 그냥 올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여건상, 외부적인 여건상. 자, 그러면은 우선 요거는 물론 그래머지 교재에 있었지만 좀 어려운 거여서요. 누군가가 문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 someone, 더 많은 결심이 있는, 전치사 with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someone with 많은 경험, 올지도 몰라 라고 하니까 someone, 이게 이쪽으로 빠지는구나. someone may come, 올지도 모른다. come in, 합류할지도 모른다. 올지도 모른다.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with more experience than you, 당신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come 뒤에 in이 왔다라는 건 합류하다라는 뜻이 어떤 그 in이라는 전치사 안으로의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그 조직 안으로 오다, 들어오다, 합류하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딱 보면 누군가가 올지도 모르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기린 세 마리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소식은 사실일 리가 없다. 그게 그 소식은 사실일 수 있어. 그 소식이 사실의 가능성이 있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영어로 만들면 그 소식은 일 수 있다. 사실일 수 있다.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The news may be true. 이렇게 됩니다. 네. The news may be true. 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The news may be true. 그 소식은 사실일지 몰라. 가능한 거죠. 사실일지 몰라. 일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조동사는 사실 우리말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딱딱 떨어지게 정의 내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메이라는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면 그냥 각자 가지고 계신 그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의 고저 혹은 이 어투로 이 조동사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뭐일지 몰라여도 그 소식은 사실일지 몰라.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린들, 이제 기린들 이렇게 있고요. 오늘 기린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오늘 왜 이렇게 PPT가 문제가 많지? 자, 요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할게요. 나는 원한다잖아요. 그가 원하는 직업을 가, 갖기를 원해 이거고요. 그래서 얘는 그런 것이 가능하길 원한다, 희망한다, 뭐 기원한다, 이제 그런 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써서 뭔가를 희망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요 메일을 딱 보는 순간 예를 들어 I hope that he may get the job he wants 그러면 그가 원하는 그 직업을 갖는데 어떤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예요.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는 운이 좋길 바란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냥 평탄하게 순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직업을 얻기를 원해라고 할 때 이제 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허가인데요. 너는 그 책을 가져도 좋아입니다. 너는 그 책을 가져도 좋아. 그러면은 너는 그래도 된다. 가져도 된다. 그 책을 가져도 좋다. 이제 요거고요. 요거를 우리말로 하면 You may take the book 이렇게 됩니다. You may take the book. 너는 그 책을 가져도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가 그 책을 가져도 되는데 너가 그 책을 가져가는데 어떤 뭐 외적인 그러니까는 뭐 그 책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가 그 책을 가져가는데 방해하는 게 없다. 장애물이 없어. 그냥 가져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이것 좀 가져가도 돼요? 그랬을 때, 별로 꺼릴 게 없는 거죠. 내가 그 책이 필요하거나, 그 책을 누가 뭐, 이렇게 예약하고 갔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방해물이 장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You may take the book.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may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장애가 없음을 나타낸다. may는 장애가 없음을 나타낸다. 장애가 없어서 가능하고 장애가 없으니 허가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요. 내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뉘앙스가 아니다. 장애가 없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May I ask you a question? 이렇게 됩니다. May I ask you a question?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뭐 이렇게 일을 뭐 이렇게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May I ask you a question?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다른 장애가 없겠지? 이제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지인데요. 허가가 있으니까 이제 금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허가를 할 때는 장애가 없다라는 건데, 장애가 있으니까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너는 공원에서 꽃을 꺾으면 안 돼. 예요. 왜냐하면 꽃을 꺾으면 안 돼. 꺾으면 이제 어떤 그 꽃을 뭐지? 장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꺾으면 안 돼.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게 있으니 꺾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금지를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하면 안 된다. 꺾으면 안 된다. 꽃을 공원에서. 너는 꺾으면 안 된다. You may not pick flowers in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You may not pick flowers in the park.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You may not pick flowers in the par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예를 들어 금지를 하는데 may not pick 그러면 어떤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이 사실 더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조동사의 핵심은 우선 이제는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형 조동사라고 해서 그 조동사의 현재형의 과거형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0% 확실하지 않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현재형 조동사가 아니라 과거형 조동사면은 그것보다 더 약하게 미래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크게는. 자, 금지. 넌 그녀에게 아무것도 물어보면 안 되는 거다. 예요.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장애가 있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물어보면 안 된다. 아무것도 그녀에게. You may 어떻게 할까요? You may not 혹은 never ask her anything 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다 사형식 구조로 만들어져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장을 생각하시는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You may never ask her anything. You may never ask her anything 입니다. may. 일찍, 네, 요거. 자, 이제 기원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장애가 없으니 가능하고,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고, 장애가 없으니 허가하고,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 이제 그거거든요. 기원이 장애가 없기를 바란다. 당신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소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너가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술술 장애가 없이 풀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May all your dreams come true 이렇게 됩니다. May all your dreams come true. May all your dreams come true. 이거죠. 그래서 may라는 거가 이제 기원으로 쓰였을 때는 장애가 없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장애가 없길 바래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원인데요. 사실 이거는 기원이라기보다도 추측입니다. 이거. 그는 그의 버스를 놓쳤을지도 모르겠다예요. 추측하는 거고요. 추측하는 거고 놓쳤을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he may have missed his bus 이렇게 됩니다. He may have missed his bus.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뒤에 have missed 것처럼 have pp 형태가 나오면 과거에 이랬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can도 그렇고 may도 그렇고 might도 그렇고 다 과거에 대한 추측입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 왜냐면 이 바로 현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may 여기까지만 may 요런 것 요렇게 해야 되겠다. may miss 만약에 may miss 나오면 미래에 대한 추측. 그런데 얘는 have missed 뒤로 빠졌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추측. 어쨌든 조동사는 현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네, 현재에 일어나지 않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현재에 존재하면 현재형을 쓰는 거죠. 자, might는 may의 과거형이고 그렇지만 may보다 더 약한 가능성과 약한 허가, 추측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could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may만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might는 may의 뉘앙스에서 살짝 뒤로 더 빼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may가 만약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이면 might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조동사. 예. 이거를 우리말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는 거는 네, 이렇게 뭐 영작 이렇게 번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즉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자, 우선 그는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을 거다예요. 우선은 이게 시험에 합격하다는 영어로 하면은 pass the exam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선은 좀 강하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우선 약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he might pass his examination.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여기에 써는 이제 메일을 쓰게 되면 메일은 그는 시험에 합격할지도 몰라 요거고요. 이거를 might를 쓰면은 그는 시험에 합격할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He might pass his examination. He might pass his examination. 그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He may pass his examination. 그래서 왜 이제는 아시죠? 조동사, 현재형 조동사와 과거형 조동사가 있으면 이 may의 과거형이 might지만 항상 그 과거형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형 조동사보다는 과거형 조동사가 훨씬 더 거리가 있는 거고 있기 때문에 더 약해지는 거죠. 뒤로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거인데요. 이제 맥가이버 칼, 맞는 칼입니다.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요거죠. 그러면은 어, 음, 이거를 might를 이용해서 쓰고 쓸모가 있다는 come in handy입니다. come in handy. 그럼 이거를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It might come in handy 이렇게 됩니다. It might come in handy. It might come in handy.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must인데요. 이제 must는 강압이나 압력, must는 잘 아세요. 근데 여기 보면 도덕적이나 물리적으로 강압하고 강하게 압력을 주거나 강하게 이제 추측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 상황을 누르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럴 거야. 이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해.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해.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럴 거다. 이런 식으로 압력에서 추측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거만 딱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머스트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어, 자, 여기 보면 시계가 있는데 9시예요. 그래서 너는 9시 이전에 돌아와야 해 라고 압력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는 돌아와야 된다. 9시에까지 9시에 라고 해도 되고요. 9시 이전에 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You must come back before 9 이렇게 되죠. You must come back before 9.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You must come back before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 근데 이제 요거를 먼저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서 you must come back before는 엄마가 너 9시 이전에 돌아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말하는 사람이 you, 딸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압력을 주는 거예요. 화자가 주어한테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화자의 생각으로 그거를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펭수가 이제 시골집에 농활 갔어요. 근데 밥을 이만큼 펭수 먹으라고. 그러면서 더 먹으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거야 라고 이 할머니가 펭수한테 말을 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펭수한테, 이 화자가 펭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먹어야 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해.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We must eat in order to live. 이렇게 되고요. 이 in order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We must eat in order
to live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할머니 생각에 그런 거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 요거 지금 꼭 이해를 해주셔야 뒤에 갈 때 뒤에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강하게 압력을 하니까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이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밟지 말아야 합니다. 잔디를이에요. 그러면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 밟지 말아야 된다. 요 잔디를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이렇게 됩니다. 강하게 압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이것도 어떤 뉘앙스냐면 화자가 제가 얘한테 내 생각에는 이거 잔디를 밟는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화자가. 그래서 화자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화자의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너 잔디 밟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You must not walk on the grass 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는 강한 압력이었고, 압력이니까는 강한 금지가 됐고, 이럴 거다라는 추측을 강하게 누르니까 틀림없이 이럴 거다. 틀림없이 이럴 거다라는 이제 그것이 되고요. 넌 온종일 일했다.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는 일을 온종일 했어. 너는 하루 종일 일했어. 그러니까 지쳤을 거야. 이거를 영어로 하면 You have worked all day 이렇게 되죠. 하루 종일 일한 것을 현재까지 딱 가지고 있는 상황. You have worked all day 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너는 틀림없이 피곤할 거야. You must be tired 이렇게 됩니다. You must be tired.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You have worked all day. You have worked all day. 그 다음에 You must be tired. 한 번 더. You must be tired. 자, 이거는 얘가 지금 개피곤하네요. 얘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내가 딱 보기에 제가 하루 종일 일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딱 보기에 제 생각에 쟤 피곤해. 화자가 주어에 대해서 강하게 추측한 화자의 생각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you must be tired 입니다. 화자의 생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죠. 화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 해. 화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화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틀림없이 이럴 거야. 입니다. 화자의 생각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강한 추측인데요. 너는 그 우산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예요. 지금 내렸다라는 건 과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거니까 어, 이렇게 요것처럼 must 동사의 원형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must가는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you must not walk 그러면 밟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현재에서 조금 앞에 미래의 뉘앙스부터 이제 미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럴 때는 이제 must 뒤에 동사 원형이 그대로 must walk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추측을 하는데 과거에 추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는 되게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인식상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역시나
문장 안에서도 거리를 주어야 돼서요. 그냥 must leave가 아니고 must have left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가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have left.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실 때, must 뒤에, 그러니까 must 뒤에 바로 동사 원형에 나오는 것과 must 뒤에 그 동사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must 뒤에 얘가 left가 leave니까 원래 형태는 must leave가 나온 경우와 must have left가 나온 경우를 딱 봤을 때, must 뒤에 left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 나오는 거니까 현재상으로 따졌을 때 더 먼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만 연결해서 한두 번만 이해해서 연습을 하시면 이런 문장이 나올 때는 그냥 바로 추측으로 딱 넘어가면 됩니다. 과거 추측 딱. 여기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미래 추측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have pp 나오면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요거 자체가 나중에는 가정법에서도 그렇게 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must가 해야 한다인데요. 제가 계속 설명을 들었듯이 화자가 화자 생각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아야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투부정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조동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조동사라는 것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 능력, 추측, 허가입니다. 미래 뉘앙스입니다. 그 조동사의 형태가 현재형이든 과거형이든 상관없이 미래에 대한 뉘앙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전치사 to가 to I go to school.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간다. 학교라는 것은 내가 가서 만날 미래의 목적지, 목표지, 미래의 장소이기 때문에 전치사 to 뒤에 나오는 그 school은 미래의 뉘앙스입니다. 미래에 있는 장소. 이런 to 전치사 to에서 나온 투부정사가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조동사와 투부정사랑 같이 쓰인 것들이 이제 비교가 되면서 같이 사용이 된 거죠.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연결고리는 투부정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네. 뭐 투부정사. 네. 이거 그거 지금 제가 좀 전에 한 말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무지답대고 쓴 게 아니라 이 조동사와 이 be going to, be about to, be to, be ought to, 뭐 have to, need to, 뭐 dare to,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쓰인 게 아니라 투부정사 때문에 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자, 이거는 이제 B2는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된 거고요. 그리고 계획된 거고, 그런 일을 하도록 운명되어진 겁니다. 명령, 계획, 운명. 결국은 미래의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계획이 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따지면은 운명 지어진 거죠. 요것도 명령을 내리니까 그것이 계획되어질 거고 계획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쪽으로 따지면 운명적으로도 계획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위에는 투부정사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모르셔도 이거를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헷갈려서 이해가 안 되시면은 투부정사의 의미로 바로 가면 돼요. 미래. 그걸로만 가시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이가 베이맥스라고 해서요. 로봇인데 나의 임무는
병들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다. 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명령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바로 보면 얘는 좀 문장이 어려워서요. 보면 my purpose, 나의 목적은 is to, 이다. 뭐냐면 치료하는 거다.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거야. 치료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is to도 요것도 사실은 깔끔하게 우리말로 해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도록 명령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는 아프고 다친 사람들을 고치도록 명령되었어. 나의 임무는 그렇게 명령되었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명령, 미래에 요걸 하게끔 명령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비투는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그 여행은 내일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계획이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여행은 이라고 그 여행은 되어 있다, 계획되어 있다, 시작한다, 내일이에요. 우선 단어를 먼저 해보면 그 여행. 여기에서 여행은 투어입니다. 투어. 그러니까는 투어랑 트래블은 좀 다르잖아요. 트래블은 좀 더 큰 개념이고 투어는 이렇게 왜 우리가 어디 투어 가면은 이렇게 일정이 다 짝짝짝 짜여 있는 짧은 일정이 잡힌 그런 코스 나들이 이런 개념이 이제 투어여서요. 요게 이제 투어입니다. 그러면 그 투어는 하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거죠. 시작하도록. 내일. 그럼 이거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The tour is to start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The tour is to start tomorrow. 그럼 얘가 딱 그걸 모를 때, 아, 그 투어는 내일 시작할, 그러면 요거를 이제 투부정사가 미래니까 그 투어는 내일 시작할 거다? 라고 해도 됩니다. 이게 애매한 그 투어는 내일 시작할 거다 라는 요 말은 그 투어는 내일 시작하도록 계획되었다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모르면은 이제 투를 미래 뉘앙스로 싹 해서 일단 한번 이해를 딱 하신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투어라는 것 자체는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 그 투어는 내일 시작하기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투어는 내일 시작하기로 되어 있다. 반드시 내일 시작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하도록 명령되어 있다.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얘는 운명이에요. 이거 오늘 네, 그들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만날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되었다. 과거니까 주어가 데이니까 데이 과거 비동사 데이 으흐 그리고 투 부정사 으흐 만나다 어허 다시 어허 이거죠. 그러면 지금 단어가 이렇게 좀 뜨문뜨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안 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들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말하기 연습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으흠, 1. 운명이다. B. 투 부정사. 만나는데 수 없다예요. 그러면 없다니까 부정어니까 얘가 어디 들어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면 They were never to meet again 이렇게 됩니다. 이 not이나 never는 요 앞에 나와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never가 없으면 그들은 다시 만날 운명이었다. 근데 이제 never가 들어가서 그들은 다시 만나지 않을 거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이렇게 되잖아요.
만날 수 없게 되었다예요. 그럼 다시 따지면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없게 되었는데 운명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좀 어렵긴 합니다. be about가 어려운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비동사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비동사만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특징적인 동사가 들어가면 되게 쉬운데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신 부분이긴 하죠. be 부정사. 많이 이거는 어려운 문장이나 어려운 책에서만 아마 보게 되실 거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기나 쉬운 텍스트 같은 데서는 어, 그렇게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자, have는 제가 아까 must는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얘가 도덕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강하게 압력을 주고 그렇게 생각해서 강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강하게 추측을 하는데 이 have는 외부 사정에 의해서 의무지어지고 강요하고 이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must have to가 뭐뭐 해야 한다인데 그 차이는 have to는 외부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네, 외부 사정. 외부 주변 상황에 따라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강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렇게 법조문 같은 거 있잖아요. 1번 뭐 해야 된다, 뭐 제1항 1.5 뭐 해야 된다 할 때 그런 게 법적인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 법률적인 걸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할 때 have to를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화자의 생각이 아니라 화자가 판단한 도덕적, 물리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외부적으로 딱 이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무 지어주고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률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have to를 쓴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쓴다 이고요. 그래서 외부 사정에 의해서 생긴 의무나 강요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제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는 다른 일자리를 또 하나 찾아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생각에 그는 일을 구해야 되는 거가 아니라 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he must find another job은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지금 일을 구해야 돼 라는 거고요. 근데 요거는 he has to find another job. 요거는 그는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이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을 구해야 돼요. 그 사정이 어떤 사정이냐면 he has to find another job. 그는 일을 구해야 돼. 왜 그러냐면 his company has closed down. 그 회사가 망해서 그 사람이 뭐 내가 판단하기에 쟤는 좀 일을 다른 걸 구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외부 사정, 주변 상황에 의해서 일을 구해야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he has to find another job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has to find another job. 왜냐하면 his company has closed down 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he must find another job은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쟤는 해야 돼 인 거고 이거는 주변 상황이 외부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쟤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주어의 사정입니다. 이 주어의 외부적인 사정, 주변 상황에 의해서
다른 문장을 하나 더 읽어보면, 해보면, 이건 지루한 파티다. 우린 정말 가야 해요. 그러면 요거는 지루하다, 지루하지 않다라는 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화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This is a boring party. 우리 정말 가야 해. We really must go. 이렇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기에 저거는 내 생각에 너무 지루해. 그러니까 우리 가야 해. 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a boring party. We really must go. 그런데 이건 재미가 없어. 이건 재밌다. 그런데 가야 한다. 근데 가야 하는 게 애들 때문에. 그 애들 때문은 이 주어의 주변 환경이잖아요. 외부 사정입니다. 이 사람이 기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이때 가야 해는 뭘로 표현을 하면 되냐면 have to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This is an interesting party, but we have to go.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야 하는 거는 우리의 기분이 재미가 없어서 기분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외부 상황, because of the children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This is an interesting party. 그 다음에 이거 but we have to go because of the children. 그래서 만약에 must나 have to를 보시게 되면 이 must 그러면은 이제 그 화자의 생각으로, 화자의 판단, 화자의 도덕적 뭐 어떤 외부적 화자의 판단으로. 근데 have to는 주변 상황이 이러니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가요? 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need 같은 경우도 뭐뭐가 필요하다인데요. 얘는 내적인 필요입니다. 내적으로. 그럼 이거는 내적으로라는 것은 이 주어의 내적인 필요인 거죠. 주어 자신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필요해서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데, 아마 요거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까 이 사람한테 누우셔도 돼요 라고 할 때 you can lie down 이라고 했어요. You can lie down. 그러놓고서 이 사람이 이제 극 중에서 줄수인데 줄수가 나도 누워 있어야겠어요 예요. 저도 누워 있어야겠어요. 이 지금 상황은 내가 화자가 판단했을 때 쟤는 누워 있어야 돼. 혹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나는 누워 있어야 돼요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든 거야. 나도 눕고 싶은 거야. 이거는 나의 내적인 필요죠. 나도 지금 눕고 싶어요. 피곤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나는 누워야 해요. 누워야 해요라고 할 때는 I need to lie dow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I must lie down, have to lie down, I need to lie down. 요 must, have to, need to에 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need to는 이 주어의 이 내적인 필요, have to는 외적인 상황에 의한 일종의 필요인 거죠. 해야 되는 거고, must는 말하는 사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주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필요입니다. 이제 기린인데요. 요즘에 제가 이렇게 기린을 보면 기린이 굉장히 특성이 되게 있어요. 눈도 되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입도 막 크게 벌리고, 네, 기린으로 캐릭터를 하나 보시면 미안하지만 이제 가야 해요예요. 이 말은 뭐냐면 미안하지만 내가 피곤해서 가야 돼요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가야 해요예요. 그러면 그 사정이라는 것은 외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쓸까요? have to, need to, must.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이때는 have to를 씁니다. 그러니까 I'm sorry, I have to go.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가봐야 해요. 이거는 사정이 있어요. 이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I'm sorry, I have to go. 여기까지일걸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그 can과 go 같은 경우 can, could, may, might, must는 그래머지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아마 쉬우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아마 must, have to, 그리고 need to, 그리고 be to. 조동사랑 같이 쓰였던 이런 to, 이거 have to, going to, be going to, need to 얘네들이 그냥 쓰인 게 아니었구나. 이 to가 미래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조동사 자체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네들이 맞아서 이렇게 떨어졌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네, 오늘은